그 가운데 개혁신당은 둘로 쪼개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뉴스 속보들도 저희가 하나씩 전해드릴 텐데요. 이낙연계와 이준석계가 전면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특정 인사들과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함께할 수 없다라면서 반발했고, 이에 대해서 김종민 의원 등이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조금 전 이 개혁신당 회의에서 고성이 오고 갔고요. 이준석이 통합의 정신을 깼다라며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최고위 회의 중에 고성이 오고 갔고 중간에 퇴장을 한 모습까지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집안 싸움이 굉장히 격해지고 있다는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개혁신당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조금 전 이 개혁신당의 회의 도중 고성이 들렸고 이낙연, 김종민 이 두 분이 중간에 퇴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회의 안에서는요, 개혁신당 제3지대가 이준석 사당이냐라는 얘기도 나왔다라는 얘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김종민 의원이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전체를 이준석 개인에게 다 맡기는 건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최고위도 필요 없고 전두환한테 나라 운명을 맡겨달라는 식 아니냐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이 백브리핑에서 전두환한테 나라 운명을 다 맡겨달라는 식의 비민주적인 반민주 결정을 어떻게 하냐라며 이준석 공동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두환에 빗댄 건데요. 조금 전 그 발언이 저희가 발빠르게 입수됐습니다. 조금 전 상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떠한 업무를 맡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시를 해라. 없어요. 그냥 다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책 결정권을 위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민주정당에서 최고위에서 정책을 검토도 안 해보고 어떻게 개인한테 다 이걸 위임하냐. 선거가 바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최고위도 필요도 없고 다 전두환한테 나라 운명을 맡겨달라. 우리가 그런 비민주적인 반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급기야 이낙연 의원을 필두로 한 이 민주당 계파와 이준석계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권을 달라라고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요구를 했고 이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회의에서 고성이 오고 갔다는 겁니다. 이준석 사당화라는 얘기도 기자들이 밖에서 들렸다고 하고요. 급기야 중간에 일어나서 김종민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전두환한테 나라 운영을 다 맡겨달라는 거냐라는 비유까지 나왔습니다. 이 계파 간의 갈등이 최고점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전두환 비유까지 나오면서 중도에 회의장을 뜨는 일까지 벌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에게 요구한 사안, 이게 논란입니다. 지도부 전원이 지역구 출마하라, 선거정책 홍보의 지휘 권한을 전적으로 이준석에게 달라, 논란의 인물은 비례대표 출마를 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종민 의원은 조금 전 아니 내용도 안 들어보고 어떻게 다 개인에게 이걸 정권을 다 주냐라며 여기가 전두환이냐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통합 당시 합의 사항을 모조리 뒤덮는 내용이다.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라며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뜨거운 논란이 이준석 공동대표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인물을 2명 정도 짚으면서 갈등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정의당의 류호정 전 의원, 또 하나는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입니다. 류호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공동대표와 노선이 달랐죠. 페미니즘, 안티페미니즘 노선으로 저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
개혁신당에서 류호정 저 사람이 크게 힘들 것이다라는 지적을 해왔고요.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같은 경우는 이준석 공동대표가 최근에 반발해왔던 전장현, 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전장현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옹호했다라는 이유로 저 배복주 저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준석 공동대표가 반대를 한 겁니다. 그 내용 함께 보시죠. 류호정은 주류 위치로 자리 잡기 어려울 것이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내 권한 내에서 후보자 추천 당직 가능성 없다. 이번 선거 공천 줘서는 안 된다. 비례 출마시켜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개혁신당 주류 시각은 통합전 개혁신당 당원들의 생각이다라며 이준석 대표가 저 두 사람은 안 된다라고 딱 찍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종민 의원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사당화, 전체주의,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당대표 이런 거 박차고 나온 게 제3지 정치 아닙니까? 새로운 미래 하시던 지도부는 대부분이 배복주 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공천 주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면 돼요.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면서 합당위에 일주일 동안 이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했어요. 더군다나 당대표가 페북에서 공천 안 주겠다고 선언하고 그 이낙연 대표에게 같이 공개 선언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 안 되죠. 이준석 대표, 윤석열 정당에서 몰아낸 거고 뭐가 다릅니까? 그게? 당연한 게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공동대표 한 사람의 호불호에 따라 공천 안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당하고 전체주의가 아니냐라는 비판입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배복주 부대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준석 대표 입장인데 제가 봤을 때 배복주 씨가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배복주 씨는 하나의 그냥 드러난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전권이라고 하는 게 줄만 해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한테나 전권을 줍니까? 금쪽이가 생 난리를 갖다가 피면 엄마 아빠가 집안의 가정 경제권 같은 거 다 넘겨줍니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는 언제나 그렇지만 상상 이상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처럼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또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게 탈인 것 같아요. 뭐가 탈이냐면 양정숙 의원이 그 합류함으로써 갑자기 그 돈이 막 생겼잖아요. 6억이 넘는 돈이 한꺼번에 막 생겼으니까 결국은 그 돈 가지고 무슨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낙연 대표나 이준석 대표나 이 낙석신당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잘못된 만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잘못된 만남이 어떻게 그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건데 깨지는 거는 사실은 더 힘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병천 전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배복주 부대표 같은 경우는 전장현 출근길 시위를 옹호했다라는 것을 이준석 대표가 가장 크게 표면적인 이유로 대고 있는데 지금 이게 형식적으로 보면은 류호정, 배복주 이런 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지 기반과 어떤 캠페인 전략이 좀 달라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2030 세대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을 갖는 남성을 핵심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류호정, 배복주 이런 분들은 뭔가 약간 좀 비판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이제 민주당 쪽 일부 분들은 상대적으로 호남, 그다음에 이제 40대, 50대, 60대 그리고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지자 자체가 약간 충돌하는 면이 있다 그럴까요? 지지자 자체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캠페인 전략도 실은 방향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문명 갈등을 통해서 민주당의 최근에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른 의원을 비롯한 사람들의 영입 노력이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민주당 쪽 사람들을 더 많이 영입하면 이준석 대표의 지지 기반들은 야 이게 무슨 이준석 당이 아니라 민주당 아니야? 민주당 무슨 그 비명당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류호정 씨에 대해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지자들을 달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기존의 과정이 하나 약혼이라고 보면 지금이라도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차라리 약혼을 좀 깨고 각자 돌아가서 민주당은 그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쪽, 그다음에 이제
그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이제 그 국민의힘의 어떤 이탈 세력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자강론 중심으로 가는 게 지금이라도 낫지 않나 아니 그럼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요 뭔가 이렇게 지금 문명 대전을 통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하고 있는데 이거를 흡수하지 못하고 또 다른 분란을 계속 일으키는 상황이 빠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를 지켜보는 김종인 전 대표, 양당에 다 대표를 하셨죠.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애초에 안 맞는 사람들이 갑자기 합쳐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개혁신당의 내용과 관련해서 결국 돈 때문에 못해지는 거 아니냐. 정당 보조금 6억 넘게 수령한 것, 그 부분을 꼬집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 맞는 사람들이 갑자기 합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한 비대위원장 때문에 덜컥 합쳤는데 보조금, 국고 보조금이 6억 있게 받았으니까 돈 때문에 못 헤어지는 측면인 겁니까? 뭐 두 가지 다죠. 두 가지 다라고 보면 우선은 사실은 원래 김종민, 박원석 이렇게 저희들 모임할 때는 예. 이렇게 빅텐트 얘기를 할 때는 파트너가 이준석이 아니고 유승민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전체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 모양새나 무게감으로 봐도 그런 건데 사실 운명적인 거랄까 유승민 의원은 국민의힘에 잔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딱 손을 잡았기 때문에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트러블 메이커로서 역할을 하는 순간 빅텐트는 갈기갈기 계속 턴트를 쳤지만 찢어져서 조금만 비가 와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것이 안타까운 게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돈 문제입니다. 홍보 정권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6억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다 만든 거예요. 그러네요. 국회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다 이제 이낙연 의원을 포함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현역 의원들은 민주당 쪽 사람들에 불과하고. 예. 그러니까 속내는 뭡니까? 6억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속 6억을 다 달라? 제가 서울시장 선거 때 홍보본부장인데 서울시장 선거 40억 중에 홍보부가 30억이 넘습니다. 예. 32억 정도. 거의 인건비, 자원봉사자 인건비 빼고 다 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전두환 발언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컷 우리가 6억 벌어왔더니 6억을 다 내 계좌에 꽂아라. 그러면 이준석 공동대표가 선거운동 전권을 달라라고 요구한 건 그 6억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거죠. 아니 홍보비가 다 전체 선거 비용의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홍보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있을 수 없는 얘기고 홍보 전략이라는 게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사실은 왜 문제가 되냐면 제3지대의 성공 요건은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이 잘하면 국민의힘도 도와주고 민주당이 잘하면 민주당도 도와주는 캐스트 보팅 역할을 하라고 제3지대에 힘을 실어주는 건데 예. 이준석 정당으로서의 힘을 실어준다면 제3지대를 왜 표를 찍습니까? 국민의힘이 찍지? 그 얘기입니다. 예. 자, 이 고성과 중도 퇴장 그리고 뭐 전두환 비유,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의 논란 이런 것들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박 차관님 개혁신당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계속? 저는 뭐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희망적인 예측을 계속 하는데 사실은 예측됐던 일이에요. 뭐 예측됐던 일이 워낙 성격이 다른 두 집단이 화학적인 결합이 쉽지 않은 거라는 건 뭐 예상을 다 했었고 거기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독특한 특성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번에 그대로 나타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거 봅니다.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마음이 지금 굉장히 급한 거예요. 예. 왜 급하냐면 원래 예정대로 한다면은 지금쯤이면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지 못한 현역 의원들이 여러 들어와야 하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 바 예, 있어요. 예.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양당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하위 20% 발표를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설 연휴 전에 한다 그러다가 직후에 한다 그러다가 안 하는 이유는 이준석 신당으로 가는 현역 의원들을 최대한 막아보겠다. 그래서 고립작전을 펼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상당히 먹혀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보니까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를 포함한 저쪽 분들은 너무 느긋한 거예요. 시스템을 계속 얘기하면서 시스템으로 가자 그러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시스템에 가기에는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누군가에게 힘을 몰아줘서 이 상황을 돌파해서 개혁신당의 존재성을 좀 부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더디다고 느낀 거죠. 그런데 제가 같이 간다고 보는 견해는 이런 거예요. 지금 돈 문제도 얘기하셨지만은 우리 처음에 봤던 그 여론조사 결과 있잖아요.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은
비례대표를 어느 당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에서 개혁신당이 민주당 표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중도 성향을 가진 분들만을 대상으로 내놓은 걸 보니까 무려 15.9%입니다. 16%예요. 중도 성향에서는 개혁신당에 꽤 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조국이라고 하는 분이 본인에 대한 그 강성 지지층을 잊지 못해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마음 먹었듯이 이 부분의 15.9% 중도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이낙연 대표에게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아마 흡인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조금 전 민주당에서 논평 입장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비공식 공천 논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앞서서 제가 이 지도부에서 이 기구는 공천을 논의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는 입장이 있다라고도 설명드렸는데 방송 중에 입장이 정리돼서 나온 거거든요. 비공식 공천 논의는 없었다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도 전해드립니다. 이 대표는 비공식 회의를 지시한 바 없다라고도 입장을 냈습니다.